안녕하세요, 농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월달에 일본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0월에 출산 예정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셨었죠? 10달 동안 아기를 품으면서 먹덧도 하고 입덧도 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입원도 하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다 보니 유튜브는 아예 손도 못 대게 되더라고요. 특히 입원 기간 보내고 나서는 더 조심하면서 생활했어요. 입원은 갑자기 왜 했냐면요. 6월 말에 제주도로 태교 여행 갔다 와서 한 3, 4일 정도 지나고부터인가? 머리가 좀 아프고 뜨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목구멍도 좀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쌤은 그냥 임신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안 주셨어요. 그러고 며칠 지났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음식 맛이 뭔가 연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뭔가 좀 은은한 느낌?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단맛만 나고 딸기 맛은 안 나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이것도 입덧의 한 종류인가?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서 자가키트 콧구멍에다가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2줄이 떴어요. 2줄은 임태기에서만 봤는데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침이나 콧물 같은 다른 증상들은 없었는데 배묵침 횟수가 잦아지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어요. 이때 고작 임신 24주밖에 안 됐었는데 이때는 배뭉침이 많을 시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자궁수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당장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축 안 잡히면 조산할 가능성 높다고. 근데 임신 24주에 아기 나오면 생존 확률도 낮아서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입원하고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았는데 진짜 하루하루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수축 안 잡힐까봐. 이 약은 쓰면 쓸수록 끊기도 힘들어서 출산날까지 입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점차 수축이 잡히고 아기한테도 이상이 없어서 한 5일 정도 후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검사하고 보니 염증 수치가 높으면 자궁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원인은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마 코로나 걸려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시네요. 태어나고 나서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집콕하고 눕눕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비를 좀 넘겼나 했더니 30주 넘어서는 환도선다가 저를 반겨줍니다. 환도선다가 뭔지 아세요? 환도라는 부위가 이 부위인데 여기가 진심 칼로 뼈를 찌르는 듯이 순간적으로 하고 아픕니다. 발이 땅에 아주 살짝만 닿아도 미친 듯이 아파요. 의자에 앉는 순간도 너무 아파서 슬로우 모션처럼 진짜 조심해서 천천히 앉아야 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막달이 될수록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 남편 붙잡고 엉엉 울면서 30분씩 걸려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나마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으면 좀 괜찮아서 출산 때까지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지냈답니다.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거는 출산만이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평소보다 배가 자주 뭉쳐서 진통 어플로 체크를 했는데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평소에도 약간의 배뭉침은 있었지만 뭔가 이날은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보다 병원 가서 마음 편히 검사받고 오자 해서 남편 퇴근하고 병원에 갔죠. 이때가 37주 4일이었어요. 가자마자 수축 검사를 바로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나아야겠는데? 예?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저의 검사 차트지를 보시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진통이 이미 시작됐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엄청 아플 텐데 어떻게 참았냐고, 언제부터 그랬냐고, 지금 괜찮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통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낫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대요.
평소에 빵떡이가 태동이 되게 심했어서 제가 통증에 되게 둔해졌었나 봐요. 예. 아무튼 마침 담당 선생님도 계셨고 선생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애기 꺼내주고 가시겠다고 서둘러서 수술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금식도 못하고 바로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요. 그래서 37주 4일에 2.5kg으로 탄생한 빵떡이. 좋은 아들입니다. 네. 저는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발가락 5개.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아기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혹시나 태어나서 자가호흡 안 될까봐 애기 낳았다고 하자마자 기뻐할 틈도 없이 애기 숨은 잘 쉬어요? 애기 괜찮아요? 이 소리만 엄청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자가호흡이 잘 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부모들도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하답니다.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조리원으로 이동했어요. 잠 많이 자고 푹 쉴 생각에 좋았는데 조리원 절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어찌나 할 게 많던지 잠도 못 자고 너무 바빴어요. 저는 모유 수유를 할 거였기 때문에 3시간마다 나오지도 않는 젖을 쥐어짜며 유축을 해야 했고 물론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유축을 해야 했어요. 거기다 전신 마사지에 가슴 마사지에 교육받고 소아과 회진, 모유실장님 회진, 또 부원장님 오셔서 아기 상태 브리핑 해주시고 때 되면 밥 먹어, 간식 먹어, 모자 동실 시간 있어. 진짜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래도 조리원의 선생님들이 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배운 것도 많고 기분 좋게 잘 있다가 퇴소를 했어요. 그렇게 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에 오면 산후관리사님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저기 업체 꼼꼼하게 알아본 다음에 예약을 했고 집으로 오셨는데요. 아니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풀 메이크업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충격이었던 건 아기가 응가를 냈는데 흐르는 물에 안 씻기고 물티슈로만 닦으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배우기로는 아기가 응가를 하면 바로 물로 씻기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 산후관리사님은 누가 아기 엉덩이를 물로 씻기냐고. 그러면은 아기 감기 걸린다고 하면서 물티슈로 쓱쓱 닦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끝까지 물로 안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분유 타는 법도 모르시고 분명히 베테랑 관리사님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들은 관리사님이 봐주실 때 낮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저는 비교적 많이 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같이 육아를 하긴 하지만 일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쉬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손목도 너무 아프고 모유수유 중이라 쭈쭈도 아프고 목이랑 어깨랑 무릎이랑 아주 다 아프네요. 뼈가 아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몰랐는데 진짜 살면서 처음 느껴봅니다. 그런데 빵떡이가 많이 울지 않고 잠도 잘 자는 편이라 그나마 괜찮았어요. 고맙다 빵떡아. 신생아 졸업하고 바로 수면교육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줘서 40일차부터 통잠이 시작됐답니다. 아주 효자야 효자. 빵떡이 자는 동안 편집을 조금씩 해서 영상을 드디어 올려보네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솔직히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쇼츠 1일 1영상 꼬박꼬박 올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유튜브도 멀리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감이 살짝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힘을 얻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유튜브 댓글로 논기를 찾아주시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댓글이 많이 그립기도 했고요. 그래서 꼭 출산 후에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나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